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현재 정부 부채 관련한 얘기들을 좀 해보고 싶습니다. 정부 부채가 너무 심각한 수준이라서 그 부분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현재 한국은 정부 부채, 국가 부채, 정부 부채, 그리고 기업 부채, 개인 부채가 있습니다. 뭐 절대적으로야 뭐 가계 부채가 1850조, 1900조로 가장 높기 때문에 가계 부채가 심각하다고 얘기를 하는데, 가계 부채는 개개인들이 감당하고 빚진 사람과 빚지지 않은 사람들이 나눠져 있기 때문에 사실상 다주택 다중채무자가 뭐, 중금리의 금융도회가 되든 어쩌든 간에 빚지지 않은 사람들은 그래도 그 부채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정부 부채는 이미 1070조가 되어 있는 상황인데 매우 심각하고 매우 우려스러운 상황입니다. 과거 한국은 재정 건전성이 상당히 야구한 나라였습니다. IMF 이후에 적자 재정, 그러니까 재정 건전성도 잘 관리하고 그 외환 보유고도 잘 쌓아서 항상 리스크를 대비하던 안정적인 나라였죠. 근데 이게 언제 되고 우려스러워졌냐? 지금 정부입니다. 지금 문재인 정부 시절에 무려 정부 부채가 404조가 늘었습니다. 이명박 정부 시절 180조, 박근혜 정부 시절 170조. 두 정부 기간을 합쳐도 350조가 늘었는데 그 9년이라는 시간보다 문재인 정부 시절에 404조로 정부 부채가 더 급등했습니다. 매우 심각한 수준입니다. 그런데 작년에 한국의 경제 성장률이 4%를 달성했다고 매우 자랑스럽다는 등 뭐 어쩌고 저쩌고 자기들 자화자찬하고 문비어천가를 떠들어대고 있습니다. 제정신입니까? 정신 나간 거 아닙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납득이 안 됩니다. 이명박 정부 시절, 박근혜 정부 시절 그렇게 욕 많이 하고 그렇게 똑바로 못한다고 얘기했는데 참나 404조라니요. 말이 됩니까? IMF에서는 2050년에 국가 채무 비율이 100%가 될 거라고 하는데 이대로 가면 2050년이 아니라 2040년이라 해도 의심하지 않을 것 같아요. 너무 빠른 속도로 정부 부채가 늘어나고 있는 겁니다. 뭐 적자 재정 내는 건 뭐 당연하게 생각하고 있고 뭐 이래저래 뭐 세고 있는 현금이 너무도 많은 거죠. 세금이 너무 많은 거죠. 근데 그에 관해서 누구 하나 제대로 살펴보는 사람이 있냐라는 거죠. 지금의 정부가 다 방만하게 막 퍼주고 막 되게 뭐 되는 것처럼 이렇게 떠들어댔지만 결국에는 빚잔치하고 빚으로 일궈낸 지금의 모습 아닌가 싶은 거죠. 역대 정부 중에서 가장 최악의 경제 성적표를 내보이고 있는 정부입니다. 뭐 혹자들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뭐 빚을 낼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아니었냐. 저도 일정 부분 그 말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심하다라는 거죠. 그리고 모습과 태도라는 게 있습니다. 지금 빚을 되게 많이 지고 있고 안 좋은 상황이다라고 하면 정부가 보여야 될 모습이 뭡니까? 악착같이 빚을 줄이기 위한, 그리고 물샐 틈 없는 그런 재정 운영 관리가 되어야 되는데 과연 그렇게 되고 있냐라는 거죠. 이상한 뭐 페미 뭐 여성가족부 이런저런 얘기하면서 계속 뭐 자기들 밥그릇 챙기고 자리 싸움하고 어? 권력을 이용해 가지고 배임 횡령하고 이런 일들이 한둘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국민들이 분노하고 어처구니 없어 하고 화나는 거잖아요. 출산율이 계속 떨어지고 있고 집값은 말도 안 되게 거품이 끼어 있고 부동산이나 주식이나 비트코인 관련해 가지고 온갖 자산 시장에 거품이랑 거품 다 만들어 가지고 아수라장 개판을 만들어 놨어요. 그게 지금이라는 거죠. 뭐 제가 또 이렇게 얘기하면 또 어떤 뭐 분들은 또 이렇게 얘기하겠죠. "너 왜 자꾸 지금 정부만 까냐? 이전 정부 뭐 보수 정권이었을 때 얼마나 더 심했는 줄 아느냐? 부동산 집값을 누가 올렸는데 박근혜 때 뭐야 뭐 이명박 정부 시절에 집 사라고 그렇게 떠들어대지 않았냐? 그것 때문에 지금 이렇게 된 거 아니냐?"라고 주장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물론 이전 정부, 그전전 정부 때 부동산 거품 일으키려고 아둥바둥거렸던 거 알고 있고 그때도 잘못한 부분 많죠. 근데 지금 제가 뭐 보수니 진보니 이런 거 뭐 진영 싸움하려는 것도 아닌 거고 지금 현재 입장에서 지금의 정부가 이제 더 이상 과거 박근혜 정부 시절의 부동산 정책의 잘못으로 지금 부동산 시장이 이 모양이 된 거야라고 말할 자격이 없다라는 거죠. 정부 시절 1년 차, 2년 차면 그 말이 어느 정도 받아들여지는데 지금은 사실상 그 이상을 넘어섰다라는 거죠. 그렇게 보여지는 거죠. 앞으로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움직여야 될까요? 더욱더 엄중하게, 더욱 심각하게 봐야 된다는 거죠. 절대로 빚이 그냥 사라지지 않습니다.
빚은 어떤 식으로든 부메랑이 돼서 돌아오고 우리를 더 힘들게 합니다. 그게 당연한 얘기입니다. 뭐 지나가는 뭐 꼬맹이들도 다 아는 얘기인 거죠. 빌려왔으면 더한 돈을 이렇게 갚아내야 되는 게 빚인 거지. 빚이 그냥 공짜가 아니라는 거죠. 더 힘들고 더 어렵게 감당해야 되고 더 받아내야 되는다는 거죠. 예. 지금은 뭐 100년 만에 인플레이션이라고 얘기하고 뭐 대만하고 중국하고 전쟁 터질지도 모르고 우크라이나 전쟁 얘기 나오고 있고 유가 폭등하고 있고 고물가 원자재 가격 상승에 중국은 흥다그룹 등 부동산 기업들이 뭐 부도 날 것 같고 뭐 반도체 안 좋고 미중 무역 전쟁 계속 아직 남아 있고 이런 상황인데 정부가 지금 자화자찬할 때라는 거죠. 100년 만에 인플레이션 때문에 매우 무서운 상황인데 두려워해야 되는데요. 아시아의 스리랑카라고 하는 나라는 2021년 11월 달에 인플레이션이 11%였답니다. 역대 최고치라고 하는데요. 왜 그럴까요? 결국에는 수입은 줄어드는데 지출이 더 늘리니까 중국에 대한 막대한 부채 상환 문제 때문에 그런 거죠. 오죽하면 스리랑카라고 하는 나라는 500만 달러치의 차를 이란에 보내가지고 석유 수입으로 인한 이란의 진빚을 갚으려고 하고 있어요. 물물교환하자는 거죠. 왜 그러겠어요? 빚을 갚으려고 아둥바둥 거리는 거잖아요. 근데 그에 비해서 한국은 뭐 하고 있냐라는 거죠. 한국 정부는 뭐 자화자찬하고 뭐 목에 힘주고 정말 제대로 된 재정을 운영할 자세가 되어 있는지 태도가 되어 있는지 의심스러운 거죠. 안 믿기는 거죠. 뭐 뜬구름 잡는 얘기, 그냥 그럴싸하게 얘기하는 이런 것들로 다 치적으로 자기 자랑거리 만들려고 너무 정부 재정을 개판을 만드는 것 같죠. 이게 제대로 된 나라고 이게 제대로 된 정부냐라는 생각이 막 들 정도인 거죠. 말이 안 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정부가 지금 1070조인데 몇 년 지나면 1500조, 2000조 정부 부채가 천정부지로 치솟을 것 같은데요. 빚을 내도 괜찮다? 빚 내도 괜찮은 게 어디 있습니까? 빚 내면 다 거지 되는 건데 빚낸 나라가 적자인 나라가 당하는 꼴이 뭡니까? 지금 뭐 중국이 1대1로 어쩌고저쩌고 이러면서 중국한테 빚진 나라들이 어떤 모습을 보입니까? 채권국인 중국이 원하는 대로 다 뺏기는 거죠. 항만 뺏기고 도로 뺏기고 각종 뭐 군수물자 같은 거 내놔라 그러면 고개 쓰이고 그절 못하는 거죠. 한국도 그 꼴이 되는 거죠. 빚쟁이 나라가 되면 뭐 다른 거 없는 거죠. 버스비 뭐 1200원, 1300원이 뭐 3000원 되고 5000원 돼도 어떻게 해요? 감당해야죠. 당장에 정부가 파산하면 정부가 부도나거나 정부가 빚쟁이가 되면 공무원들 인력 줄여야죠. 월급 줄여야죠. 뭐 교사 아니면 소방사, 소방원 아니면 간호사 뭐 각종 뭐 정부의 세금으로 이제 움직여지는 인력들 관련해서 대폭 구조조정 되겠죠. 임금이 줄어들겠죠. 그리고 사기업들은요. 사기업들 마찬가지 구조조정하고 인력 줄이고 뭐 각종 비용 줄인다고 난리치겠죠. 전기세 오를 거고 가스비 오를 거고 각종 요금들 세금들 더 폭증하겠죠. 그게 적자인 나라 빚쟁이 나라에 닥칠 일인 거죠. 물가가 폭등하겠죠. 뭐 밥값이 뭐 바깥에 나와서 뭐 밥 먹는 가격이 뭐 7,000원, 8,000원이 아니고 15,000원, 2만원 되고 3만원 되고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지겠죠. 기름값이 폭등하고 기름값이 뭐 1,500원, 1,700원이 아니고 4,000원, 5,000원 막 올라가고 그냥 아수라장 되겠죠. 아수라장. 뭐 이렇게 뭡니까? 뭐 사람들이 길거리에 뛰쳐나와 가지고 시위하고 이러는 게 보통 어떤 일로 벌어집니까? 먹고 사는 문제로. 예전에 뭐 조선시대 말기에 동학농민운동 해가지고 농민들이 뛰쳐나온 이유가 뭡니까? 군수들이 너무 갑질하고 온갖 것들 다 빼앗고 수탈하고 이러니까 못 먹고 살겠다고 뛰쳐나온 거잖아요. 그네들한테 뭐 조선인지 고려인지 그 나라 이름이 중요했을까요? 아니죠. 어느 나라인지 관심도 없었을 거예요. 어쩌면 서민들은 이시왕조인지 김시왕조인지 누가 다스린지도 잘 몰랐을 거예요. 근데 당장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이 안 되고 죽어나가고 다 뺏기고 이러니까는 뛰쳐나오는 거죠. 이래사나 저래사나 뭐 아니면 도란 식으로 나온다라는 거죠. 저기 뭐 다른 나라들 어떤 나라들은 뭐 국민의 상당수가 노숙자로 살고 어떻게 삽니까? 그냥 길거리 다니다가 쓰레기 뒤져가지고 먹을 거 나오면 그걸로 이렇게 끼니 채우는 그런 사람들도 많대잖아요. 왜 그럴까요? 국가가 망가진 거죠. 엉망이 된 거죠. 그런 나라가 한국은 안 된다는 장담을 누가 합니까? 지금의 정부처럼 저렇게 방만하게 움직이면서
정부 부채를 404조나 늘렸는데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어쩔 수 없다라는 말로 다 넘길 수 있냐라는 거죠. 그런 부동산은, 주식은, 비트코인은 각종 자산 시장에 거품이란 거품을 다 만들어가지고 온갖 사기꾼들 다 몰려들어가지고 헛짓거리하게 만들고 제대로 돼 관리하지도 않고 그랬던 게 지금의 모습이라는 거죠. 이런 정부 믿고 개개인들이 국민들이 어떻게 살아갑니까? 그러니까 결국에는 각자 도생해야 된다는 말이 더 뼈저리게 더 사람들 머릿속에 박히는 거죠. 왜? 저런 정부 못 믿을 것 같으니까. LH공사의 직원이 자기의 내부 정보를 이용해 가지고 돈벌이로 활용하고 모 국회의원이 아들 퇴직금이라고 50억을 받고 이런 일들이 한두 가지겠냐라는 거죠. 드러난 게 그런 거고 온 전역에 다 만연해 있을 거라는 거죠. 정관예우로 나쁜 짓거리하고 해먹고 이런 게 현실인데 어떻게 될 거냐라는 거죠. 어떻게 봐야 되냐라는 거죠. 앞으로 점점 더 우리의 상황은 더 안 좋아지기 마련인데 더 엄중한 현실을 내다보고 어떻게든 정부 차원에서 정부 부채를 좀 줄이고 가계부채도 관리하고 이래저래 여러 가지 모습들을 좀 챙겨 나가는 그런 게 있어야 되는데 지금 보면은 여든 야든 대통령 후보 되겠다라고 한 사람이 뭐 적자적인 더 편성해 가지고 돈 더 쓸 궁리만 하니까 아니 쓸 사람들만 있고 돈을 그럼 아끼고 절약해 가지고 줄이는 사람은 도대체 누구냐 알아는 거예요. 그래 놓고 나중에 전부 다 국민한테 다 뒤집어 쓰여 가지고 국민들한테 부담 다 떠넘길 거면서 그래 놓고 IMF 때처럼 니네들이 사치 부려 가지고 니네들이 함부로 돈 써 가지고 이 모양 된 거라고 얘기할 거잖아요. 이런 말도 안 되는 얘기가 있냐고요. 저렇게 세금 방만하게 써서 빚쟁이 나라 만들려고 저 자리에 앉힌 게 아닌데 사람 좋은 사람인 것처럼 허구 웃기만 하고 절대 제대로 된 결정 안 하고 어처구니 없는 거죠. 정치적인 그 경쟁자나 이렇게 재개 쌓고 말도 안 되는 짓거리나 벌리고 있는 거죠. 저게 나란가 싶고 저게 대통령인가 싶고 참 할 말이 참 많은 거죠. 어쩌다가 나라 이 모양 이 꼬라지가 됐나 싶을 정도인 거죠. 아니 두 명의 대통령이 재임한 기간보다 어떻게 한 명이 있는 기간에 부채가 저렇게 빨리 늘어날 수가 있냐라는 거죠. 말이 되냐고요. 180석을 줬는데 제대로 된 거, 위험의 외주화 이런 것들을 고치라고 저렇게 국회의원석을 줬는데 저지랄을 하고 있어요. 씁쓸하죠. 물론 잘한 부분도 있겠죠. 근데 제가 잘한 부분 얘기하지 않고 어, 못하고 있는 부분은 계속 이렇게 지적해서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지금의 정부를 지지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제가 드리는 말씀이 매우 불편하고 매우 또 편향됐다라고 또 공격할 수도 있는 부분이에요.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정부 부채가 지금 매우 심각한 수준이라는 거죠. 절대 좋은 시각으로 봐줘야 될 정도가 아니라는 거죠. 위험 수위를 넘어섰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고요. 우리 개인도 예를 들어서 벌어들이는 돈이 만약에 월 벌어들이는 돈이 300만 원인데 쓰는 돈이 500만 원이면 매월 200만 원씩 마이너스가 나면요. 어느 시점이 되면 넘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못 일어나는 거죠. 저축을 그 정도 해야 튼튼해지고 단단해져서 미래에 대한 대비가 되고 좀 마음 편하게 좀 믿는 구석을 갖고 살아간다라는 거죠. 정부도 그래야 된다라는 거죠. 아니 빚만 많아가지고 그 빚 다 나중에 국민들이 다 떠넘길 거잖아요. 기득권들 재벌 족벌과 잘 사는 자기네들이 다 그 감당할 거 아니잖아요. 국민들한테 다 n분의 1 해가지고 아니면 더 무리하게 다 부담 다 지울 거면서 어쩔 수 없단 말로 그런 게 짜증나고 화나는 거죠. 누가 지금 집값을 뭐 4억짜리 5억짜리를 17억 18억을 만들어 놓으라 그러냐고요. 2억짜리 집을 8억이라 그러고 9억이라 그러고 이게 말이냐고요. 뭐 시장에서 그렇게 돼서 뭐 정부는 그런 책임이 없다. 개뿔 뜯어먹는 소리라는 거, 그죠? 왜? 사기행각 부리고 조작하고 담합하고 하는 것들 처벌하라고. 그게 국가 공권력 아닌가요? 어떻게 전세 사기로 수백 채를 해먹는데도 저렇게 활개치고 다니냐고요. 20년, 30년 종신형 때려야 되는 거 아니냐고요. 제가 너무하게 과도하게 얘기하는 건가요? 아니 거제 지역에 한 2, 300채 되는 아파트에 어떻게 그 주인 바뀌는 게 그 아파트 가옥수보다 더 많냐고요. 말이 되냐고요. 그 나중에 지나고 나면 거제 지역에 사는 현지 주민들이 다 뒤집어 쓰는 거잖아요. 그런 일이 벌어지는데도 정부는 뭐 하고 있냐라는 거예요. 지방정부나 아니면 관련 사법당국이나. 그러니까
기득권들하고 결탁한 거 아니고 사기치라고 조장한 거 아니냐고 사기꾼 공화국이라는 오명을 듣지 않습니까? 재정이 방만해가지고 IMF에서 우려할 정도인데 어떻게든 바로잡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생각에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참고하시면 좋겠고요. 저는 절대로 뭐 여다, 야다, 진보다, 보수다 이런 것들을 얘기하려는 게 아니고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잘못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떻게든 정부의 부채도 관리가 들어가야 되고 줄어져야 됩니다. 가계부채가 늘어나는 걸 위험스러워하듯이 정부 부채도 똑같이 위험한 부분이다. 그에 대한 관리도 꼭 필요하다라는 게 제 의견입니다. 참조하시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